그날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친척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저 애는 이제 혼자잖아. 집에 뭐가 남았을까? 그 말은 내 귀에 박혔다. 마치 칼날처럼.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은 열려 있었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내 인생의 유일한 유산까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텅 빈 방을 바라보았다. 가구는 없고 바닥에 흩어진 먼지만이 나를 맞이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아파트, 이제는 빈 껍데기였다. 친척들 고모, 삼촌, 사촌들 그들은 장례식 중에 몰래 와서 털어갔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족 문제잖아. 증거 없으면 어렵다고 했다. 증거. 나는 CCTV를 떠올렸다. 그 영상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복수의 씨앗이 싹 텄다.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 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끈끈하다고들 하지 않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들은 늘 우리를 이용했다. 고모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고 삼촌은 사업 실패를 우리 탓으로 돌렸다. 사촌형은 나를 군 좋은 년이라고 불렀다. 어머니는 항상 참아라, 혈육이니까 라고 하셨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없고 나는 혼자다. 그날 밤 나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 고모가 문을 따고 들어가고 삼촌이 가구를 나르는 모습. 사촌이 웃으며 물건을 챙기는 그 얼굴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 시작됐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다. 서울의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나, 그 기술이 이제 무기가 될 터였다. 먼저 그들의 삶을 관찰했다. 고모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삼촌은 작은 건설 회사에서 일했다. 사촌은 SNS에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올렸다. 나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그들을 팔로우했다. 매일 그들의 게시물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왜 바로 경찰에 안 가? 친구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가족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증거가 없으면 그냥 지나간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찾기로 했다. 몇 주가 지났다. 나는 영상을 편집했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고모의 카페 리뷰를 조작했다. 익명으로 나쁜 후기를 올리고 친구들에게 부탁해 퍼뜨렸다. 커피 맛없음, 위생 더러움. 고모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갔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미소 지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내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참아라.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희미해졌다. 대신 왜 내가 참아야 해? 라는 질문이 커졌다. 삼촌의 차례였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나는 그의 회사를 조사했다. 세금 탈루 의혹이 있었다.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했다. 증거는 없었지만 조사가 시작되면 압박이 될 터였다. 사촌은 더 쉬었다. 그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 명품 가방, 여행지. 그 물건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다. 내 집에서 훔친 물건들. 나는 그 사진을 캡처해 그의 직장 동료들에게 보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야? 기다려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이 차가워 보였다. 이게 나인가? 라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알면 슬퍼하실까?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없다. 그들이 어머니를 죽인 건 아니지만
그녀의 마지막을 모독했다. 장례식 중에 집을 털다니. 그 생각이 나를 앞으로 밀어붙였다. 친구들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너 레일리 이상해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이 복수는 내 것만이 아니다. 모든 약자들이 겪는 고통의 대변이다. 영상을 공개할 때가 왔다. 하지만 직접 하지 않았다. 익명 사이트에 올리고 바이럴 되도록 유도했다. 제목은 장례식 중 친척들의 만행 CCTV 증거 조회수가 폭발했다.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인간 쓰레기들. 법대로 처벌해라. 이 고모의 카페는 문을 닫았고 삼촌은 회사에서 잘렸다. 사촌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나를 찾아왔다. 미안해, 돌려줄게.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미 끝났어. 그런데 이게 끝인가? 내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후회도 따른다. 나는 여전히 텅 빈 아파트에 산다. 그들의 파멸을 보며 기뻤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옳은가? 라는 질문이 맴돌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영상이 바이럴된 후 세상이 바뀌었다. 기자들이 내 문을 두드렸고 TV에 내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나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피해자라는 꼬리표가 싫었다. 나는 그냥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게 내 일상이 됐다. 고모는 먼저 무너졌다. 카페가 파산하고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제발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했다. 용서. 그게 뭐지? 전화를 끊고 그녀의 SNS를 확인했다. 이제 그녀의 게시물은 울음소리뿐이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녀도 인간이다. 어머니의 여동생. 혈육. 삼촌은 더 단단했다. 국세청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새 직장을 구하려 애썼다. 나는 그의 이력서를 조작했다. 가짜 리뷰를 온라인에 뿌렸다. 이 사람과 일하지 마세요. 도둑놈. 그는 인터뷰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내 집 앞에 왔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그의 눈에 증오가 보였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창문 너머로 말했다. 너 때문에 내 어머니의 유산이 끝났어. 그는 주먹을 쥐고 갔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웠다. 만약 그가 폭력을 쓰면?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사촌은 가장 영리했다. 그는 영상을 부정했다. 조작된 거야. 자신의 채널에서 변명 영상을 올렸다. 조회수가 좀 됐지만 네티즌들은 믿지 않았다. 나는 그의 변명을 분석했다. 그의 말투, 표정. 약점이 보였다. 자존심이 강하다. 나는 그의 옛 여자친구를 찾았다. 익명으로 연락해 그의 비밀을 흘렸다. 그가 훔친 물건으로 사치했어. 그녀는 분노해 그의 SNS에 폭로했다. 이제 그는 고립됐다.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형됐다. 처음에는 분노였다. 이제는 냉정한 쾌감. 하지만 밤에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났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냐? 깨어나면 땀이 흘렀다. 나는 약을 먹기 시작했다. 불면증. 친구 하나가 남아 그만해.
너도 망가질 거야.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복수는 중독이다. 멈출 수 없다. 그들은 반격을 시도했다. 삼촌이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변호사를 고용했다. 나는 준비돼 있었다. 원본 영상을 제출했다. 법정에서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판사는 가족이라도 범죄는 범죄라고 했다. 그들은 벌금을 물었다. 하지만 그건 돈이 아니었다.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진 거다. 나는 이제 그들의 일상을 훔쳐봤다. 고모는 알코올 중독, 삼촌은 우울증, 사촌은 실업. 만족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공허. 이게 나의 승리인가? 나는 거울을 피했다. 내 눈이 그들의 눈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소송이 끝난 후 나는 잠시 멈췄다. 더 이상의 행동이 필요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들은 회복하려 애썼다. 고모가 새 카페를 열었다. 삼촌이 프리랜서로 일했다. 사촌이 해외로 도망쳤다. 나는 그걸 보며 복수가 불완전하다는 걸 깨달았다. 완전한 파괴가 필요했다. 관찰을 재개했다. 고모의 새 카페는 소셜미디어로 홍보했다. 나는 가짜 고객으로 방문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커피 맛있네요.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가 가식적이었다. 집에 돌아와 그녀의 공급업체를 찾았다. 익명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품질 낮음 업체가 계약을 끊었다. 그녀의 카페는 다시 위기. 삼촌은 더 조심스러웠다. 그는 SNS를 지웠다. 하지만 나는 그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회사에서 배운 기술. 그의 비밀 거래를 발견했다. 뇌물. 나는 그걸 경찰에 제보했다. 이번엔 익명이 아니었다. 실명으로. 그는 체포됐다. 뉴스에 나왔다. 건설업자 뇌물 혐의의 그의 가족이 무너졌다. 사촌은 미국에 있었다. 그의 위치를 추적했다. 소셜미디어 위치 태그. 나는 그의 새 여자친구에게 메시지 보냈다. 그의 과거를 알아 증거 사진 첨부. 그녀는 헤어졌다. 그는 혼자 됐다. 귀국했다. 공항에서 그를 봤다. 마른 얼굴. 이 기다림이 나를 갉아먹었다. 매일 계획 세우는 게 습관됐다. 하지만 도두가 생겼다. 이제 그만할까?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물었다. 하지만 그들의 미소가 떠올랐다. 장례식에서. 그 미소가 나를 밀어붙였다. 그들은 다시 모였다. 가족 모임. 나를 배제하고. 나는 그걸 알았다. 스파이 앱으로. 그 자리에서 나를 욕했다. 그년 때문에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내 정신이 피곤했다. 상담소를 찾았지만 가지 않았다. 나는 정상이다 스스로 말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나는 변했다. 더 냉혹하게. 이제 복수는 예술이 됐다.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조작하는 거. 고모에게 편지를 보냈다. 용서할게. 만나자. 그녀는 왔다. 카페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나는 안아줬다. 하지만 그건 연기. 그녀의 약점을 더 캐냈다. 알코올 문제. 나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흘렸다. 그녀가 다시 마신다. 그녀는 고립됐다. 삼촌은 감옥에서 나왔다. 집행유예.
그는 나에게 사과했다. 돈 돌려줄게 나는 받았다. 하지만 그 돈으로 그의 적을 도왔다. 경쟁회사, 그 회사가 그의 사업을 빼앗았다. 사촌은 가장 위험했다. 그는 나를 추적했다. 너도 끝낼게 메시지 왔다.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걸 이용했다. 그의 위협을 녹음해 경찰에 갔다. 그는 스토킹 혐의. 이 조작이 나를 소모했다. 매일 거짓말. 내 감정이 무뎌졌다. 나는 괴물이 됐나 밤에 울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고통이 내 연료. 그들은 이제 서로를 탓했다. 가족이 분열됐다. 나는 그걸 보며 만족과 불안을 느꼈다. 마지막 단계. 나는 그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화해하자 편지 보냈다. 그들은 왔다. 내 아파트. 텅 빈 곳 영상을 틀었다. 이게 시작이었다.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모가 울었다. 삼촌이 소리쳤다. 사촌이 도망치려 했다. 나는 문을 잠갔다. 듣기만 해 내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의 고통, 내 고독. 그들은 듣지 않았다. 너 미쳤어.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들의 범죄. 이걸 공개하면 끝이야. 그들은 빌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 이게 옳아? 결국 공개했다. 모든 증거. 세상이 다시 폭발. 그들은 완전히 파멸됐다.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승리. 아니, 상실. 그 후,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복수는 끝났지만 나는 여전히 갇혀 있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그냥 광기인가?